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재 기자 그리고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대구 백화점에 대한 기억 한두 개쯤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지역 최대 번화가 동성로 한 켠을 언제나 지켜왔던 대구 백화점 본점이 아쉽게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이 기자께서 알려주시죠. 네, 대구 백화점은 지난 6월 30일 영업을 끝으로 7월 2일부터 잠정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딴 백화점, 향토 백화점은 사실 대구 백화점이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곳인데요.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대백으로 불렸던 이곳이 사실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 대구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상 이번에 좀 폐업을 하게 된 상황이고요. 대백은 일제감정기 말인 1944년 1월 고 구본흥 창업주가 대구 종로에 설립한 대구상회가 그 효시입니다. 이 시기는 이비시야, 또 미나카이 백화점 등 일본계 자본이 또 대구 지역에 공격적으로 상업에 뛰어들기도 한 시기였습니다. 예, 1945년 광복 이후에 그 공산품이 공급이 이제 많이 딸리면서 공급난이 일어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밀수품이 범람이 좀 많이 심해졌어요. 근데 그때 이제 국산품 애호 운동에 선봉에 서면서 지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구 상해에서 이제 주로 이제 자파류를 판매해서 큰 수익을 얻었고 그 성공에 힘입어서 50년대에는 대구 상해보다 10배 정도 몸집이 큰 유복 상해라고 있습니다. 이 유복 상해를 인수를 했습니다. 대구 백화점이라는 상호는 이때부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뭐 지나간 이력을 바라보면은 또 88년에는 기업 공개, 또 93년에 대백 프라자점 개점, 또 99년에는 지방 백화점 최초로 인터넷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을 합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 운영도 해왔었고 97년 외환위기 이후에도 각 지역 향토 백화점들이 줄줄이 이제 부도가 날 때도 대구 백화점은 살아남았었거든요. 최고 전성기는 2001에서 2002년도 시즌이었습니다. 이때 매출이 6,900억 원, 또 영업이익이 880억 원, 당기순이익도 410억 원으로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2002년 12월에 기업 주가도 역대 최대인 29,000원대를 찍었었습니다. 네. 자, 동성로에 있는 대구 백화점 본점이 지난달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영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영업일이 됐는데요. 당일날 대구 백화점 본점 주변 상황은 좀 어땠습니까? 예,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뭐 대백과 관련된 추억은 뭐 여러 개 갖고 계실 텐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백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눈에 담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도 이제 많이 이어졌는데요. 당시 이제 상당수 점포가 이제 한 달 정도의 고별전을 열었습니다. 재고 처리용 매대를 정리하거나 막바지 뭐 떨이라고 하죠. 막바지 물건을 다 파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영업 마지막 날에 찾아온 시민들은 이제 매장 구석구석을 이제 돌면서 저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동성로 부근에서 뭐 직장 생활을 하는 시민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 날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대백을 둘러봤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제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날만큼은 조금 이제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제 또래 대구에 사신 분들은 뭐 대백 앞에서 만나자, 또 대백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뭐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한 것으로 이제 기억들 하고 있을 겁니다. 뭐 시민들도 가장 즐겨 찾는 장소 중에 한 군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업 중단이라는 것은 좀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원인에서 영업을 중단했는 거죠? 계속 이제 매출 부진에 좀 고생을 좀 하다가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초에 있었던 코로나19가 아주 큰 영향을 좀 끼쳤다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이제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이제 매출 부진을 이제 계속 이겨내지 못했던 거죠. 사실 이제 지난 1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유통업체는 이제 역사적인 이제 호황을 맞았는데요. 인근 신세계 백화점 매출이
뭐 올 들어 지난해 대비 70%에 이르는 등 성장 랠리를 계속 이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역 백화점인 대구 백화점은 뭐 철저한 이제 침체 인류를 좀 겪었습니다. 네, 사실 뭐 대구는 대구뿐만 아니라 경북, 뭐 구미, 포항 등지에서도 원정 쇼핑을 되게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통틀어서 뭐 소비력과 구매력이 높은 지역인데 그래서 그런지 신세계, 현대, 롯데백화점 이 세 개 업체들과 또 이랜드 유통이 운영하는 동아백화점, 또 뭐 이시아 롯데아울렛, 또 현대시티아울렛 등 이런 아울렛들까지 또 대구백화점, 지역백화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업체들이 경쟁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과거 백화점이 많지 않을 때는 동성로가 대구 상권의 핵심 지역이었는데 2003년 롯데백화점이 개장을 하고 나서 그동안에는 이제 롯데백화점과 대구백화점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1년에 반월당에 현대백화점이 이제 최대 규모로 다시 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동성로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 이 전국구 대기업 사이에 이런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이 경쟁 구도에 이제 활용 전장을 찍은 것이 이제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이 2016년에 동대구역에 지역 최대 규모의 백화점을 이제 문을 열었던 건데요. 대구 신세계는 기존 핵심 상권이었던 동성로와는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동대구역과 복합 환승터미널에서 나오는 이 유동 인구가 아주 풍부하지 않습니까? 이 인구를 넘어서 대구를 넘어서 인근 지역의 소비자까지 빨아당기는 그런 효과를 좀 발휘를 하면서 대구 경북의 새로운 상권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같은 기간에 대백은 처참한 좀 침체를 겪었었는데요. 2018년에 184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2017년 4월에 대구 신세계 주변에 야심차게 열었던 대구 아울렛 매장도 17개월 만에 간판을 내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에 넘겨줬습니다. 네, 사실 이제 대형 백화점은 이제 명품을 사기 위해서 긴 줄을 서는 모습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백화점 싸움은 아무래도 유명 명품 입점과 관련돼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19도 이에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그러니까 여행 등 일상적인 외부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이런 소비 심리가 억눌려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이제 명품 사치품 소비로 이게 폭발하고 있다라는 언론 분석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고가의 명품 브랜드가 입점한 백화점들이 수혜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신세계 대구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최고급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를 현대백화점 대구점으로부터 뺏어옵니다. 올해 3월에는 샤넬까지 유치하면서 이른바 3대 명품 브랜드, 그러니까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또 샤넬인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 세 개 브랜드를 모두 갖춘 전국 단위 점포로 부상했거든요. 네. 코로나19 위기를 분기점으로 신세계가 사실상 뭐 대구 경북 지역에 를 독식하는 이제 점포로 거듭난 셈입니다. 반면 이제 대구백화점은 대형 백화점 입점 당시부터 이제 브랜드를 이제 하나 둘씩 빼앗기면서 좀 침체를 겪고는 실정이었는데 유명 브랜드들은 이제 서로 모세오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롯데와 현대, 신세계 사이에서 이제 뺏고 뺏기는 그런 싸움. 에서 대구백화점은 이제 명함도 못 내밀고 뒤처지게 된 거죠. 백화점을 이용하신 신분들께서도 아마 뭐 이 차이는 아마 피부로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저희 또래 요즘 뭐 2030 세대들의 명품 소비도 굉장히 뭐 주목받고 있는데 이야기 들어봐도 대구백화점은 항상 이제 뭔가 그냥 아예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구백화점은 물론이고 이 백화점 간 명품 경쟁 때문에 현대랑 롯데백화점도 사실 줄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에르메스가 현대백화점에서 신세계로 이동. 또 올해 3월에는 샤넬이 현대백화점에도 있고 대구 신세계백화점에도 새로 이제 입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지역 2개 점포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었는데 사실 발표라기보다는 그렇게 추측을 해왔었었는데 역시 샤넬이 이제 올해 8월에 현대백화점에서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 한 점포 이론으로 대구 신세계백화점에만 좀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현대백화점은
벙찌는 거죠. 굉장히 또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가 온라인 쇼핑 등 뭐 이런 것들 비대면 쇼핑 같은 것들을 굉장히 촉진시켰지만 백화점에 있어서만큼은 대면 쇼핑 그리고 또 규모가 가장 큰 곳이 이 모든 소비를 잠식해 나간다는 이론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에르메스에 의해서 샤넬까지 이제 빼앗긴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됐는데 샤넬을 이제 현대백화점 빼앗겼던 롯데도 이제 현재 수성구에 대규모 복합 쇼핑몰을 계획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구백화점은 이제 더더욱 이런 백화점들과 경쟁이 좀 어려워졌던 거고요.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좀 대세라고는 하지만 백화점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규모가 이제 큰 곳이 모든 소비를 잠식해 나가는 어떤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명품 매장이 막 이동하고 이런 걸 들어보니까 최근에 제가 유통업계 관계자를 만났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구 유통업계는 1강, 2중, 다약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최근부터는 1강, 다약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기억이 납니다. 자, 대구백화점 본점 건물은 대구 동성로의 최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의 땅값만 해도 상당한 규모인데, 자, 대구 백화점 본점 자리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 대백 건물은 7월 중순까지 건물 내 시설과 뭐 직원 철수, 또 단전 단수 등 건물 비우기 절차에 돌입합니다. 본점 외부 주차 타워는 이 주차장 운영 전문 업체가 임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대구 시내 주차장이 넉넉하지 않고 또 기존 이곳 주차장을 이용해 왔던 대백 멤버십에 가입된 손님들이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백 측에서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돕겠다라는 목적이 강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 대백 본점 건물을 뭐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팔아서 주상복합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오피스텔 뭐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은 현재로서는 좀 실현하기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이 좀 지배적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대백 부지는 이제 1970년대에 관련 법에 따라서 상업시설만 짓도록 한 시장구역에 이제 속해 있습니다. 이곳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중구청에서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서 이를 좀 해제를 해야 되는데 대구시 조례에 따라서 상업지역의 주거 목적 건축률은 용적률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이제 450%로 이제 용적률이 제한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좀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좀 많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또 행정적인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공사를 하는 것도 솔직히 현실적으로 이제 녹록지 않은데요. 대백 주변의 유동인구 아시잖아요. 정말 많은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왕복도로가 뭐 두 곳에 그칩니다. 또 동성로 중앙무대 뭐 시위도 정말 많이 하시고 여러 행사도 많이 열리는데 이런 이제 공연 집회도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각종 불편이 예상되고요. 그런 만큼 솔직히 뭐 시장 구역 해제부터가 일단 난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청에 따르면은 올해 초 수도권 한 시행사가 이곳에 주상복합 건물 건축이 좀 가능한지 질의를 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이곳에 시장구역 해제를 신청한 사례는 아직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보다는 새로운 상업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구역 제약 없이 높은 수익을 또 꾀할 수도 있고 또 주변 상권과도 서로 위린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백 본점 건물이 이제 1969년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저 층고가 좀 많이 낮고 지은 지 한 50년이 넘다 보니까 노후한 만큼 리모델링보다는 철거 후에 새로 짓는 쪽에 이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백 역시 최근까지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 몇 곳에서 제안을 받고 본점 매각이나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고 이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백 이제 자력으로 이제 본점을 재사용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대사에 완전히 팔거나 후속 시설에 대한 투자
를 통해서 일부 구역만 운영하는 식으로 좀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구백화점 본점, 그러니까 동성로에 있는 본점이 워낙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대구백화점 전체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도 하십니다. 사실은 대구백화점이 본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프라자점이 있는데 프라자점은 계속 영업을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또 대백 본점에 입주해 있던 일부 브랜드들과 직원들도 이제 대백 프라자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대백은 앞으로 프라자점 영업에 조금 집중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대백 측에 따르면은 이 프라자점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층이 이제 40대 이상으로 연령대가 다소 높은 편인데 기존 강점을 더욱 키워서 기존 고객들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이제 신규 회원들, 뭐 2030 세대 이제 고객들도 조금 끌어들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대백 프라자 같은 경우에는 저 청년층 사이에서 혼수, 뭐 신혼용 가정 가구 쇼핑 수요가 이제 꾸준히 높았다고 합니다. 2017년에 입점한 수입 명품 브랜드나 지역 신선식품을 짧은 유통 과정으로 판매하는 식품관도 이제 청년들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이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백에서는 대백 프라자는 역세권이나 강변 뷰라는 이제 강점이 있는 만큼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매출 향상을 좀 기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늘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네, 뭐 다른 대도시와는 조금 다르게 대구는 뭐 얼마 전까지 번화가가 뭐 동성로 한 군데 좀 치중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제 만남의 장소로 친숙했던 이 대백 본점이 동성로에서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백 이외에도 이제 많은 시민들의 추억 속으로 사라진 곳이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예,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앙파출소죠. 반월당역에서 내려서 이제 동성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인데 1974년에 건립돼서 44년 동안 동성로 일대의 만남의 장소로 좀 담당을 했었고 동성로 일대 시내 주요 구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던 곳이 이제는 좀 사라졌죠. 네. 네, 중반은 지난 2018년 건물이 노후화하고 또 치안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서 인근인 중구 양령시 신축 건물로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옛 중파는 리모델링 작업 등을 거쳐서 동성로 관광 안내소로 탈바꿈했고요. 이곳은 현재 대구 관광 기념품을 비롯해서 인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구백화점도 있었고, 뭐 중파출소도 있었습니다. 뭐 한일극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아카데미 극장, 만경관 등 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남의 장소가 많이 있었는데 이들 만남의 장소들이 이제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변하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시간인데요. 미래 세대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추억이 없어지는 것도 아쉬운 일이 되겠지만 대구의 미래 세대들이 또 다른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백화점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계속해서 경제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19의 불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벌써부터 소비자 물가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소비자 물가가 2.6% 올라서 석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이 기자께서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2일 동북지방통계청 2021년 6월 대구 경북 지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85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6월 대비 2.6% 상승한 수치입니다. 예, 대구는 이제 4월부터 3개월 연속 2% 상승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2분기 물가 상승률은 2.7%를 기록을 했는데요.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은 11.1% 상승을 했고 이걸 봤더니 이제 1월부터 6개월 연속 두 자리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달걀은 44.3%나 급등을 했는데요. 쌀도 뭐 15% 넘게 올랐고 쇠고기가 10.2%, 마늘 71.6%, 농축산물 가격이 나란히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뛴 것은 각종 가격 상승 요인 때문인데요. 이게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뭐 올해 초부터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이나 이런 것들, 또 출하, 뭐 이런 부진 같은 것들이 이어졌고, 또 조류 독감 이후 산란계 감소로 인해서 또 계란 생산, 달걀 생산 기반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이 달걀을 수입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걀 한 판에 막 7,000원, 8,000원 정도는 싼 편에 속하더라고요. 많이 올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와도 직결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식탁에 올라가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뛰면 이제 체감 물가 상승률도 같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좀 낮아질 거라 떨어질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건데요. 최근에 이제 보금의 작형 출하로 6월 농산물 가격이 4개월 연속으로 뭐 지난달 대비 전월 대비 하락을 하면서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가격은 3분기 계란의 공급량이 좀 많아지고 4분기에는 곡물과 과실류가 이제 수확기에 접어들면 공급이 회복되면서 점차 이제 하향 안전화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와중에 공업 제품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습니다.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인데요. 공업 제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이다가 4월, 5월에 이어서 지난달까지 연이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추세에 휘발유 20.7%, 경유 24.1% 등 가격이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요즘 뭐 휘발유, 자동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름값 많이 올랐다는 거 체감하실 겁니다. 네네. 예, 집세와 서비스 물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세는 전세가 1.9%, 월세가 1.1% 상승하면서 1년 전보다 1.5% 올랐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가 8.2%, 구내식당 식사비가 5.9% 영향으로 개인 서비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2.3%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월급은 올랐습니까? 월급은 항상 그대로죠. 월급 빼고는 뭐 다 올랐다 이런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은 밥상 물가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먹는 게 두려울 정도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는 밥상 물가가 30년 만에 최악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쯤에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워낙 예측이 어려운 데다 변수도 많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슈앤토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